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 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어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속보 네. 어젯밤에 들으셨죠? 네, 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저는 영장 청구 안 할 줄 알았어요. 어.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수밖에 없게 아주 허술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아니 생각이 영장 있습니다. 청구를 안 할 줄 알았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음. 명태균 씨가 계속 협박했잖아요. 나 뭐 하기만 해봐. 내가 뭐 다 터뜨린다. 그런 식 협박도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강혜경 씨나 그리고 몇몇 운전기사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 이미 그것이 다 넘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씩 까질 때마다 공개될 때마다 명태균 씨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건 이런 의도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1차 방어막을 쳐줬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구속당해서 가버리게 되면은 그런 방어막이 없이 그냥 그 분들의 일방적인 녹음 파일 공개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다. 어허. 그럼 여러 가지 오해나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청구 안 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제 예상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용산의 어떤 시그널을 검찰이 받았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네.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토론회 하면서 당연히 기각이죠. 이거 무슨 이게 뭐 청구 되겠어요. 발부 안 돼요. 어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감을 봤을 때 그러면 영장 청구는 됐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변호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쪽 그럴 수 있죠. 변호사니까.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뭐 댓글쇼에서도 예전에 얘기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네. 한 달 안에 구속될 거다. 10월 중순에 그 얘기했거든요. 예. 대략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하고 진단은 비슷한데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용산하고의 교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일단 들어가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특검의 요구가 굉장히 거센데 만약에 검찰이 영장도 치지 않는다, 구속영장도 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이거 지금 범죄 피의자 이렇게 돌아다니게 내비도? 게다가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데. 본인이 뭐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게 얼마나 이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묘소에 있는 거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뭐 버렸대잖아요. 예, 휴대전화 3개가 있는데 그거를 뭐 대선 전후로 버렸다.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버렸다라는 거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나는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에요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검찰이 안 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정치자금법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수사를. 예. 다른 이를테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창원 산단, 이권 개입 의혹 이런 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에 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김영선 전 의원 세비 반띵한 거 그거 네.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이제 어제 이제 시의원,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제 출마자들한테 이제 돈 받은 거 1억 네. 2천만 원씩 2억 4천 받은 거 그게 예. 총 4명이 됐거든요. 예.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후보자 2명, 그 출마하려는 사람 2명.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대통령의 사과,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었고 검찰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뭐 명태균 씨가 용산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큰 소리 칠 건 큰 소리 치고 고성 지를 건 기자들한테 고성 지르고 그리고 이제 죽일 건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구속될 거다. 장 소장님도 예측은 구속입니까, 기각입니까? 저는 영장 발부 안 될 것 안 같아요. 된다 쪽이세요? 네. 어.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여러 가지 의도 자체가 어. 맞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네. 영장을 치고 네. 발부되는 게 맞죠. 그게 상식적이고 늦었죠 오히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 김건희 여사를 곤란해하도록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발부가 안 될 것 같다의 한 표, 될 것 같다. 이거는 뭐 조만간 나오니까. 제가 뭐 항상 틀리니까 저는 뭐 부담감은 없는데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를 보면 좀 의도가 좀 순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허, 그래요. 네. 그거 지켜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특검안, 네. 수정된 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습니다. 원래는 13가지 의혹들 다 담아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냈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세 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하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을 따로 떼고 명태균 씨 게이트를 또 따로 떼서 사실 두 개는 좀 연결된 거죠. 요렇게만 해가지고 특검법 만들 테니 국민의힘 받아라. 요거거든요. 근데 앞서 박정훈 의원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친한계도 이건 못 받겠다. 김건희 특검은 못 가겠다. 이건 너무 탄핵 빌드업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 친윤계는 뭐 당연히 그쪽이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가 된 것인가? 진짜로 이탈편 안 나올 것인가? 중도 관망 지역의 의원들 생각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일단 친한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한동훈 대표가 꼬랑지를 내렸다, 쫄았다, 겁먹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그게 수 무슨 있을 것 말씀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아니 지금 한동훈 당신 정신 차려라. 지금 이재명 시간 아니냐. 우리가 당력을 모아가지고 김혜경, 이재명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재명 나쁜 사람 프레임으로 이재명을 곤혹스럽게 하고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의 시간을 왜 뺏어 먹냐.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재판 있는 이번 그 주인데 달이죠. 이번 이번 달 달 내내죠 내내.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당신 지금 그거 말이 안 된다. 어허. 그런 내부적인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특감은 특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감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고, 자, 특감은 예방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은 특별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좀 약해진다. 그러니까 자꾸 특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을 압박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당신이 언제야 책임이 있어. 법무부 장관 때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어? 당신이 그렇게 못 시켜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게 맞아?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내부에서 막 이제 비판이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겁먹었다 쫄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속도 조절, 전략적인 호퇴,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약간은 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보이는 거 옳지 않을 것 같아. 누가 있어? 내가 나밖에 없지. 한동훈 나의 100일 기자회견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라, 인적쇄신해라 그게 아니다. 헌정 중단을 막겠다였다. 내가 헌정 중단을 막겠다는데 나에게 맡겨줘야지. 윤석열 대통령 누구한테 맡길 거냐. 결국은 내 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 하에 일단은 힘을 보태자 쪽으로 한동훈 대표가 맘 잡은 거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막 근데 연기를 넣어서 하시니까 어디서 진짜 듣고 오신 것 같이 마음을 읽으실 것 같은 연기였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꿈도 꾸고 꿈에 보셨어요. 네. 명태균입니까? 아유. 꿈도 꾸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표 안 나올 거다 그쪽으로 보수. 제 질문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중도 관망파 쪽 의원들이 수가 꽤 되는데 이분들 네. 생각도 비슷한가? 근데 이제 당의 중도 쪽이나 당과 뭐 국민의힘의 선거를 걱정하는 분들은 예. 이번 기회에 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리 못하면은 또 질질 끌 거다. 근데 그 정리라는 게 특검을 통한 정리에도 동의하는 특검이죠. 거예요? 특검이죠. 그런 의원이 꽤 네. 된다고. 그런 의원들도 있는. 그 이탈표 있습니다. 8표 넘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1단계에서는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28일 날 예. 재의결할 때는 안 된다. 이거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의원들이 8명은 있지 나온다.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떠세요? 뭐 한동훈 대표가 쫄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도 뭐 쫄보 정치 뭐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정훈 의원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고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박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특검은 탄핵 빌드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탄핵당할 짓을 한 건가? 지금? 그 얘기냐? 예. 박정훈 의원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털어가지고 막 그쪽으로 계속 정쟁으로 몰아갈 거다. 마지막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분위기로 휘몰아가지 않겠냐. 뭐 그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은
지금 재적 의원의 300명 중에 200명이 해야 되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겠소라고 대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예, 그 거기에는 박정훈 의원을 포함해서 친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게 특검이 통과되면은 탄핵을 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 감추고 있는 건가? 그 아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의 시각으로 저는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요. 왜 안 되냐? 검찰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계속 목도해 왔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네.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어쨌든 내가 보수 진영에서 내가 유일한 사실상 압도적인 사람이고 이대로 가면은 대선 주자. 대선 주자로서 이제 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요? 검사예요. 검사 출신이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검사 출신 안 뽑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렇게 뒤었는데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뒤었는데 게다가 그냥 검사도 아니고 뭐 이를테면 홍준표 검사 뭐 이런 분도 아니고 정치물 거의 먹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그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하지만은 완전 정치 초보에 지금 검사. 와, 윤석열 시즌 2야? 그러면은 사실은 차별화를 일찍 해야 돼요. 직전에 뭐 이렇게 대선 뭐 반년 전에 이렇게 내가 차별화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먹힙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당대표만 하고 어제 어떤 국민의힘 분 보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 임기가 내년 9월까지냐 하니까 무슨 소리야? 내후년 7월까지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다 대선 출마하니까 1년 반 전에 사퇴할 거니까 9월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만 하실 거면은 지금처럼 하셔도 되겠다. 예. 그 말씀은 이번 특검을 받아서 더 차별화를 확실하게 하고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더 그 물을 더 빼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검사 출신인 것도 그렇고요. 국민의 열망에 부응을 해야 돼요. 결국은 중도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밀어주지 않는데 직전에 뭔가 차별화하고 국민의힘 친윤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한동훈 대표가 그게 갑자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드업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게다가 짧게 하신 분이잖아요. 더더욱 그럴수록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고착이 되면은 굉장히 대선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탄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진상규명이 우선인데 이거를 다 엮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뭐 얘기하는 게 탄핵팔이라는 게 누구냐. 야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당입니다. 그 보수층의 공포를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있었던 칼럼도 내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인질극 벌이고 있다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특검을 이제 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받아야죠. 조언을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가가지고는 내가 차마 입에는 못 올리겠는 두 글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글자 뭐예요, 장 소장님? 탄핵. 근데 왜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또 방심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또. 탄핵이었을 거라고 보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민주당이 내용상으로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네. 그건 왜 그래요?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탄핵해야 돼라고 먼저 음. 정치권을 등떠 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고 실망감은 크지만 네. 탄핵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 같아요. 음. 보수 우파 진영에서 먼저 그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지만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까 끌어내려야 돼. 보수 우파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정의롭게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결국에 온 것은 국정농단으로 보수파 진영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우리 말도 잘 안 듣고 국민의 실망감을 주고 있지만 임기는 끝마치게 해줘야 우리 보수파가 다음번 선거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조기 대선 일어나면은 우리는 선거 해보나 마나 우리는 정권 뺏긴다. 그러니까 보수파 진영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뭐 그렇다 치고 또 뭐 우파 확실한 우파는 그렇다 치고 지금 중도에서도 전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처럼 확 불이 붙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좀 실망감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많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스럽지 않은 대통령답지 않은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아이 그런 분이구나. 뭐 그런 것까지 법률적 헌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는데 탄핵까지 가는 게 맞나?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아니 탄핵시키면은 이재명 대표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 반대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래서 좀 중도에서도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악과 악이 서로 돕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최근에 썼더라고요. 10일이었죠. 엊그제 그런 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적대적 공생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보다 싫지는 않아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게다가 다른 건 모르겠고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지금 감옥 가는 거 깜빵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지금 탄핵시키면은 누구 좋은 일 지금 시킨다고 이런 정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탄핵 효능감이 2016년에 17년에 해봤더니 딱히 이게 나라가 바뀌는 게 없고 혼란스럽더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임기 단축 개헌이든 탄핵이든 쉽지 않아 보이고 예전만큼 집회에도 많이 안 나오는 거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의회가 풀어라. 이 문제는 의회가 풀어라. 조금 뭐 압도적인 다수잖아요. 어쨌든 야당이 범야권이 이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겹쳐져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탄핵은 입에 담지 못할 두 글자한 거고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는 것도 그런 방향이라고 보세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근데 거예요? 결국은 임기 단축 개헌도 그러면 내년 5월 지금 2년을 줄이는 거니까 내년 5월 10일까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면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방선거 치를 때 그렇죠. 그때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민주당이 계산안에 그게 있는 걸까요? 그때랑 맞춰 갖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이거가 다 피선거권 박탈까지 안 나오는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왔을 때 그러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거든요. 이게 이재명 방탄이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대법까지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설득력이 좀 생기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무죄냐 유죄냐 요거는 댓글쇼에서 오늘 할게요. 댓글쇼에서 두 분하고 진단을 해보고 본방송에서 하나만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폭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국무총리 바뀌어야 될 거고요. 비서실장 바뀌고 몇몇 수석 바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관들, 비서관들 바뀌어야 될 텐데 그렇게 썩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무총리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나 그만하고 싶다고 한 지 꽤 됐는데도 대안을 못 찾아서 지금 계속 유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 정도 폭의 개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나오시더라고요. 정치권에 있었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야당과도 잘 지내니까 대통령이 또 신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얘기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과연 또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줄지 그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훈 의원은 추경호, 원희룡, 주호영 세 사람의 이름을 하마평으로 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분은 또 비서실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정훈 의원도 얘기하던데 인사야 뭐 하나가 잘못되고 누군가가 강력하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마평은 많이 오르겠지만 결국에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 왜 못 그만두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야당이 반대할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쇄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비서실장은 뭐 누가 지금 유력해요? 사실 그러니까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서실장을 강력하게 원해서 이상민 누구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네, 행안부 장관. 장관 그만두고 비서실장 가려고요? 상당히 좀 원하기도 했고 대통령 신임도 높아서 인사검증을 세게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좀 제외되는 것 같고. 아니 행안부 장관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걸 내려놓고 다시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쇄신의 모양새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 신뢰가 강하고 본인이 정말 강력하게 가고 싶어. 원한다라는 얘기가 뭐 용산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현 전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도 아. 비서실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네네네. 새누리당 전 대표죠. 예.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은 아유 나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사들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비서실의 그립감이 지금 강하다. 장악을 잘하고 있다. 바꿀 사람이 있나? 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 보면 아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권이든 뭐 돌려막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 정부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3일이 넘어가면은 역대 최장수가 되거든요. 그래요, 이낙연 맞아요. 총리의 기록을 깨요. 958일. 네.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남는 장수 총리가 되실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요게 관전 포인트네요. 인사에. 요 이야기도 잠시 후에 유튜브 댓글쇼에서 두 분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기실에 가서 잠깐 대기. 대기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